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갑을 관계가 있고 A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갑과 을 사이에는 자,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지된다라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효력에 이르면 갑은 건축 허가를 포기하고 철회하기로 갑과 을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자, 을은 갑이 잔금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자, 물론 갑과 을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겠죠.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착공에 앞서서, 자, 1번 판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선제예요. 착공에 앞서서 갑이 규칙 사유로 인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자, 을은 A 시장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철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쵸? 행정청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지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어요, 갑이. 규칙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갑의 규칙사유도 당연히, 갑의 규칙사유로 토지 사용 권리를 했다 하더라면, 그럼 갑은 건축주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을인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은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뭐가 없어져야 돼? 건축허가가 없어져. 어차피 건축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갑의 규칙사유로 인해서. 그쵸?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몇 번 달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대물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대인적 성격을 가지면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건축주가 누구인지 자세히 따져야 되겠지만 대물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에 대한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물적 허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철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는 건 아니에요. 철회라고 하는 것은 법도의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것은 허가 당시 하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허가 당시 하자를 따지는 것은 직권 취소죠.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후발적인 사유를 주어진 사례에서 후발적인 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후발적인 사유를 네 글자를 얘기하면 사정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됐어. 즉, 갑과 을의 관계, 매매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런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건축허가 철회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물론 사정 변경 말고도 갑자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렇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제3자에 여기 나와 있는. 자, 여러분, 철회권 행사는 자,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제3자 이익부.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자, 철회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철회하고, 근데 여기서 4번은 또 뭐냐면,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철회를 하게 되면 직접 상대방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수익적 행정일을 처리하게 되면 직접 상대방은 피해를 받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익 형량은 있어야겠죠. 자, 비례 원칙은 헌법적인 원칙이니까 이익 형량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4번은 그 이익 형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번, 2번, 4번.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례인데 사례 문제라고 보기엔 좀 힘든 거예요. 사실 선지만 읽어도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 자, 법적 근거 없이는 건축허가 철회할 수 없어? 뭔 소리야? 법적 근거 없어도 철회 가능해?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이긴 해요. 예. 근데 주어진 사례에서 사정 변경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요만큼의 이 뒤에 사정 변경이 보이니까. 자, 이것을 감안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사례 문제 비스무리한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A시장은 자,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법에 따라서 공동일주를 분양받은 자, 갑을, 병정 모두 딴 사람들이에요. 갑을, 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자,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 아시죠? 위헌법률 심판 헌법에서 나오는 건데 위헌법률 심판 자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고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는데 1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해요. 단, 갑을, 병정은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사람들 모두 당해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당해 사건은 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 사건을 당해 사건이라고 해요. 이 판결이 위헌 판결이 나온 그 사건을 당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해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동종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종 사건. 동종 사건은 이 위헌 판결이 나온 그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사건을 동종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을병정은 동종사건이나 당해사건은 아니에요. 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했으니까. 그런데 당해사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법적 효과가 당해사건이나 동종사건에만 적용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사건이나 일반 사건에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 2번 선지가 답인데 자,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아직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난 법률 때문에 소송에 있는데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행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병행사건. 자, 그러면 갑을병정, 그러니까 갑을병정 중에서 을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병행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을은. 왜? 지금 소가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소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는 당연히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적용이 됩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또는 일반 사건에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은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은 뭐냐면 지금 소가 진행 중이진 않아. 소가 진행 중이진 않은데 위헌결정 후에 그러니까 위헌결정이 났을 때 소가 진행 중이죠. 그러면 병행사건이에요. 다시 위헌결정을 나게 한 사건은 당해사건. 위헌결정을 나게 한 사건은 아니지만 현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들어가 있는 사건은 동종사건. 그 다음에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진 않았으나 지금 소가 진행 중인 건 병행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일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위반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사건은 사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일반 사건은 왜냐하면 이거는 위헌 결정 이후로 위헌 결정이 난 다음에 다음이니까 이건 소급표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요 세 사건, 당해 사건, 동종 사건, 이 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1번 보겠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했어요. 이건 많이 했죠.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티는 게 좋다. 확실하다면 해당 법률이 제가 뭐 1억 원 부과했을 때를 사례를 해가지고 많이 얘기했었죠. A의 경우, B의 경우 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1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동종사건, 그러니까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고 3번. 자, 보세요.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기각재결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자, 제소기간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했으니까 기각재결을 받았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로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때 소송 90일.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 제소기간을 지난 다음에 각하재결 받아놓고서 그때서부터 90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다. 그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재결을 받은 상황이니까 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병해 청구는 인용될 수가 있죠. 왜? 지금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자, 제소기간 준수한 거예요, 3번은. 자, 4번 볼게요. 자, 4번도 잘 나오는 거죠, 4번도. 그렇죠? 자, 위헌 결정이 났어요. 부담금 납부 의무 확정됐어요. 그런데 압류까지 이루어진 상태야.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압류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공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독감 매청이잖아. 그치?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독감 매청인데, 그러면 이제 공매 넘어가야 되잖아. 매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후의 체납 처분은 속행할 수 없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이후라고 한다면. 그래서 압류를 받더라도 일단 안 내고 버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자, 제가 사례로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 똑같은 사례로서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12번은 사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입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재적 행정처분이요, 불용 형식이에요. 여러분, 불용은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시행규칙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밑줄볼까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항상 시험에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뭐라는 거야? 법규명령이라는 거야? 행정규칙이라는 거야? 행정규칙이라는 거야. 그냥 행정규칙인데 그 형식이 만약에 불용이 아니라 대통령령, 즉 시행령의 형식이었으면 인정을 해주죠. 형식에 대한 인정을 좀 해줍니다. 하지만 불용과 같은 시행규칙, 총리령이나 불용과 같은 시행규칙 형식이라면 그것은 행정규칙으로 보죠. 행정규칙으로 보는다는 얘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칙에 불과하다는 뜻이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선지죠. 그리고 2번 선지도 우리가 많이 봤었죠. 향정신병 치료제 유한기호분의 것은 고시인데 여기서 이런 고시를 우리가 무슨 고시라고 해요? 처분성을 가진 처분고시다. 자, 고시로서는 조례는 두밀붕제 조례가 있는 거고 고시로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있죠.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향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처분고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자,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여러분 법규명령하고 법률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이 없어지면 종은 사라져야 돼요. 자,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즉 상위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상위법이 없어지면 법규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죠. 효력 상실합니다. 철저한 주종 관계다. 자, 근데 지금 여기 13번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3번과 정답은 일단 3번이죠. 정답은 일단 3번이고 3번과 같은 경우에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자, 출제될 수 있는 게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없어졌어. 상위법이 없어지면, 자, 다시 사후에 또 상위법의 근거가 부여되면 다시 부활을 하죠. 그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죠. 사후에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되살아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상위법이 다시 생기면, 그러니까 제가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안 죽고 있고 엄마가 나타나면 그냥 이 부모가 그 부자관계가 다시 생긴다. 무자관계가 다시 생긴다. 부모 자식 관계가 다시 생기는 좀 특이한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도 같이 알아두세요. 정답,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쪽에서 답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라고 볼까요? 새로 나온 판례고요. 이거는 그냥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국수력자원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자, 기자재 용역 정비공사 뭐 이런 공급자 처리를 규정함에 있어서 공급자 관리 지침 있잖아요. 공급자 관리 지침. 자, 그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자, 정한 것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이다.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의 공급자 관리 지침 중 거래 제한 조치는 행정 규칙이다. 이건 뭐 어떻게 뭐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판례만 보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런 말이 있잖아요. 요런 말. 요것을 보고 행정규칙을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한 거예요. 이건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는 거예요. 요런 말이.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뭐, 행정작용, 너무 여러 개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계획이네, 이거는, 행정계획. 자, 여러분, 행정계획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에 위반하면서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에, 중요한 말 나왔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을 우리가 무슨 계획이라고 해요? 기본계획. 또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여러분 4대강 살리기, 이 판례는 4대강 살리기 그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마스터 플랜, 장기적인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 기본 계획 또는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은, 자, 처분성을 인정해요, 안 해요? 처분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 아주 쉽게 여러분이 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다. 되셨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이번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공법상 계약은 일단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계약인데 처분성이 어떻게 있어요? 자, 처분성 없습니다. 처분성이 없으니까 공정력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정력 없으니까 공법상 계약이 위법하면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취소라고 하는 것은 공정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다 뭐야? 무효지, 무효.
자, 그러면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을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면목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에서 다퉈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 안 맞는 말입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도 권고 자, 이건 또 행정지도네. 자,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역시나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분성 없어요. 행정지도는 권력적이지 않잖아. 네, 하나 더. 행정지도는 법률 유보의 원칙 적용돼야 한대요. 법률 유보 필요 없어요. 권력적이지 않잖아. 자, 법률 우위의 원칙 적용돼야 한대요. 당연하지 되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겁니다. 법률 우위는. 여러분, 행정지도를 위법하라고 행정지도할 수는 없잖아. 법률을 어겨 이렇게 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은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공공계약이에요. 공공계약. 자, 여러분 공공계약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공공계약을 다른 말로 입찰계약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공공계약의 형식이 입찰의 방식이니까 입찰계약 또는 뭐 조달계약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거 다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 사법관계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민사법원으로 가야 되죠. 되셨죠?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네. 이렇게 어지럽죠, 여러분. 그래도 눈에는 보이죠? 자, 여러분은 시험 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전자칠판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15번 봅니다. 15번. 자, 이건 행정절차법입니다. 사전통지문 의견 제출. 사전통지문 의견 제출.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자, 그것을 또 법원이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전통지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이죠. 자, 아무리 침입적인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견 질서를 포기하는 뜻을 어떻게 표시해? 명백히 표시. 명백히 표시. 뭐 청문회 안 나오고 공청회 안 나오고 전문 통지서가 도달이 안 되고 이런 거에 아니라 저는 의견 질서 안 할게요라고 명백히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자,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에요. 여러분, 직권면직 처분은 대표적인 침입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이고, 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지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정절차법은 처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분,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 입법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행정지도에 관련해서 특히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안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지키는 게. 이거는 우리 헌법에 보면 적법절차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해서 행정도 적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행정절차법이고요. 행정절차법 개정이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지방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거나,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거나,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정 절차법을 좀 봐야 될 건데, 제가 그거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수업 시간에서 한번 좀 어떤 부분이 개정됐고 이런 거 좀 다뤄드릴게요. 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행정자치법 규정이 적용되는 게 어디게 적용되지 않는 걸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사장 통지 절차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위법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어요.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재외동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재외동포라는 말은 여러분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면 뭐라고 불러? 재외국민이라고 불러.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핏줄이야. 우리 민족인데 지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라고 불러요. 재외국민은 유학이라든가 단지 어떤 사업상의 일이나 뭐 어쨌든 지금 외국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투표권도 주죠. 재외국민에겐 투표권을 줘도 재외동포에겐 투표권을 안 줘요. 그러면 재외동포는 국적법상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를 사증이라고 얘기하죠. 비자가 필요해. 그러면 이때 비자를 할 때 보세요. 비자를 할 때 뭘 따지냐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따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 없다라고 봐야 돼? 있지. 대한민국 땅을 밟아본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비록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증 발급을 거부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데. 열받지? 예. 2번 보겠습니다. 열받는 일이죠. 2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권익, 자, 이거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 요구를 했는데 소방청장이 이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냐 요거 문제예요. 자, 여러분 소방처장은 법적 주체라고 볼 수 있나요? 소방청장은 사람이에요? 소방청장은 사람 아니지. 행정기관이지. 즉 행정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야. 행정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원고적격이 인정이 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당사자 능력은 사람이나 법인이 갖는 거 아닙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런 게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판례상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방청장 일정 의무를 부과받았을 때 이 사람의 권리구제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방청장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죠. 자, 이런 게 또 뭐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인가 관련한 그 조치를 받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따질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할 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중요하죠. 소방청장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자,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라는 것을 자 거꾸로 완전 또 다른 측면에서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방청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처분성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치 요구도 처분성이 있고 소방청장도 원고적격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판례 좀 중요한 판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임용지원자예요.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격도 갖추고 있어. 그리고 앞전에 봤더니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로서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습니까?
임용 예정자야. 임용 예정자가 아니라 임용 지원자야. 지원자에 불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원자에 불과한 거고, 그래, 예전에 이 지원자랑 비슷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뽑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땡땡 대학교 무슨 학과를 나왔어. 근데 우리 학교 선배가 어느 회사에 채용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우리 선배를 뽑아놓고 나는 안 뽑아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지. 왜? 그때는 이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은 이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유사한지라고 얘기해요. 유사한 거랑 똑같은 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신청권이 없습니다. 특별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어요. 지원자한테 신청권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이거는 여러분 재임용 거부 취지에 그 기간 만료 통지 있죠. 대학 교수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지. 요거는 신청권을 우리가 인정했잖아. 요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신청권 인정했죠. 그리고 그 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성도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3번은 이거랑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임용 지원자에 불과한 겁니다. 전례가 있던 없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4번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거 요즘에 시험 잘 나오더라고.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신청권을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요 판례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즉시강제가 시험에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즉시강제는 권력적이에요? 권력적이죠. 여러분, 즉시강제 권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즉시강제는 처분성을 갖습니까? 즉시강제는? 처분성 갖죠. 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입니까? 틀렸지. 자, 여러분,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시강제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불이행했으니까 의무를 이행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행정강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벌을 하는 행정벌도 아니야. 그러면 즉시강제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향해서 일정한 행정을 요구하는 상태.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어. 그럼 그러니까 앞에 차가 없는 상태가 행정을 요구하는 상태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앞에 있는 차 드러내는 게 즉시강제 아닙니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팔면 안 되는 게 행정이 요구하는 상태죠. 근데 행정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고 있어. 그럼 그거 들고 가는 게 불법 게임물 같은 거 들고 가는 게 즉시강제 요구죠. 과거에 의무를 이행했든 안 했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목전에 그러니까 이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보겠습니다.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발동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즉시강제는 여러분 사람의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뭐라고? 자유권이야, 자유권. 자유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권이 뭐라고? 신체의 자유야. 즉시강제는 신체의 자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강제격리도 시킬 수 있는 거야. 코로나 걸렸어? 강제격리.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코로나 걸렸으면 좀 쉬다 오세요. 말도 안 해, 요즘엔. 말도 안 하는데. 우리 한 작년, 재작년만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걸렸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응급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격리되는 거예요. 막 30명, 20명, 뭐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 그때는 진짜 제가 KTX 타고 강의를 많이 다닐 텐데, KTX를 못 탔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지금 엄청 많이 탔어, 자동차를. 왜 많이 탔냐면, 그 코로나 초기에 제가 지방 목포 출장 가고 막 그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일상에 자동차에 있는 게 거의 일상이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려했을 때, 고려했을 때 강제 격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법률 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거를 헷갈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장주의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영장주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되지만 직시강제의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영장은. 근데 법률 유보는 다르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주 강력하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번 강제 건강진단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예방접종 이런 거는 대인적 강제 수단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 아닙니까?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대인적 강제 수단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미음번. 자, 위법한 즉시강제 적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 빼고는 다 되는 거야.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 빼고 다 되는 건데 즉시강제가 어떻게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건데요. 완전히 권력적이고 완전히 우월적인 최고조에서 하는 건데 이게 즉시강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야. 그러면 취소소송 가능해요? 가능하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취소소송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죠. 왜 안 해? 수익이 없어 이거는. 즉시강제는 그러면 저의 자동차를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저의 자동차를 치우는 것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뭐해? 자동차 치웠는데. 이미 자동차 치웠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분이긴 해요. 처분이긴 하지만 취소 소송을 하기에는 소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로 간다? 국가배상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있는데 여기가 또 지뢰밭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7, 8, 9하고 그 다음에 여기 6문제는 내가 좀 여러분 틀렸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진짜 뭐랄까. 자, 이 18번 문제 보면서 저는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출제자들이. 이거는 유형도 좀 특이해. 특이하고 그동안 선지 하나 정도로는 거론을 했어도 이렇게 이거를 통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약간 유형도 좀 새롭고 그 다음에 포인트도 좀 지엽적이고 지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죠. 거의 다 틀렸을 거고 틀렸어야 좀 정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좀 덧붙여서 좀 덧대서 할게요. 여러분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죠. 잠깐만요. 자,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한테 하는 거예요? 처분행정청한테 하는 거지. 처분행정청. 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처분청에다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런 처분을 했어요? 이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급행정청에다 하는 거야. 상급청. 그거를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부르는 거지. 상급에다 하는 거야. 한 칸 위에다 한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행정심판기관 할 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이의신청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법적인 성격으로는. 자, 말 그대로 처분청에다 하는 절차상 이의신청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의신청.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이의신청. 행정절차법에서 인정되는 이의신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말은 이의신청인데 겉으로는 이의신청인데 본질적으로는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 자, 그 구분을 묻는 아주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건 거예요. 그 구분을 묻는 게.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법부터 볼게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자,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자, 이거는 그냥 이의신청, 절차상의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거는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적 성격의 이의신청회 같은 경우는 제기할 수 없는데 이거는 그냥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제기 가능해요. 가능. 그 다음에 자, 토지보상에 의한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수용재결에서의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여러분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자, 이것이 끝나고 행정심판으로 갈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갈 수 없어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난민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난민법이라고 하는 개별 규정에 그게 있어. 규정이 따로 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난민법은, 법무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런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 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을 한 경우, 자, 여러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의신청은 다 가능해요. 이의신청은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라는 걸로 물어보는 게 니은번이고 개별법의 법률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디귿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다.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1번 아니면 3번을 찍었으면 1번 아니면 3번을 찍었으면 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맞추셨으면 니은번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나가면서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줄 몰랐고 솔직히. 근데 이제 요거를 알고 니은번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니은번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기역번 정도가 가능하겠구나. 그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비공개 결정 자체가 권리 침해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즉 행정증송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고 만약에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돼. 니은이 들어가야 돼. 뭐지? 3번밖에 없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았겠다. 그 정도. 나머지 난민법 이런 건 사실 좀 여러분 사전에 알기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자, 3번이 되겠네요. 3번.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이런 것도 어차피 소구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을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받은 상태예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에 사용된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위에서 봤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의 신청을 가지고 행정 심판은 못 간다는 얘기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에서 네 가지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8번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1번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칙이 뭐야? 정지가 원칙이야? 부정지가 원칙이야? 부정지가 원칙이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언제 사업합니까? 언제 공공사업해요? 부정지 원칙입니다. 부정지 원칙.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갑이 수용 자체,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수용 자체를 다루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보상금 증액을 다루는 경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수용 자체를 다루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2번. 답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 유형이 여러분에게 조금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즉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행정소송이라도 얘기해도 돼요. 당사자 소송이 행정소송에 속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키워드. 인도죠, 인도. 자, 이런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죠.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으나 문제 유형이 여러분에게 조금 거슬렸을 수는 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례가 좀 재밌어요. 그렇죠? 일단 청소년 고용을 사유로 해서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어. 자, 영업정지를 시킬 건지 과징금을 부과할 건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죠. 아까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본 거고. 그런데 나중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음까지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사례예요. 사례고. 자,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럼 뭐를 할 수 있을까? 갑은. 갑은 뭘 할 수 있을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할 수 있어요? 취소 소송할 수 있지. 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하면 되지. 하자가 있는데 취소 왜 못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항고 소송 다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왜 무효를 굳이 썼냐면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뭐 할 수도 있어. 이걸 하는 게 목적 아니야, 사실은? 냈던 돈 돌려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과징금이니까.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징금이니까 내가 돈을 냈으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무효를 받아서,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빨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죠. 아니면 취소시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가. 뭔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항고 소송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로 갈 거예요. 근데 당사자 소송은 여기서 등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민사소송이니까. 항고소송도 등장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등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 소송은 여기서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지금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A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함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의 일부 규제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자, 이거는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러면 여러분 과징금 부과 통지서의 절차상 하자가 지금 있죠? 일부 기재 누락. 이 절차상 하자는 언제까지 치유가 돼야 돼요? 그치. 쟁송 제기 전. 근데 여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에 취소 소송에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여기서 부정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취소소를 제기하고 나서 취소소송 절차 중에 하면 안 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정되었을 때는 하자의 치유성을 인정하죠. 이거 시점 문제였다. 20번에 2번은 시점 문제였다. 3번. 3번. 자, 식품위생법이, 자,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를 정해서, 영업 전문부도는 표현을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라고 정한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건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 자, 일단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성격 뭐예요?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거고. 형식은 뭐야? 법규명령이지. 법규명령의 형식이 행정규칙인데, 이 법규명령인데, 그럼 법규명령의 형식 봐야지. 대통령령인지, 즉,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봐야 되는데, 이게 뭐야? 시행규칙이죠. 즉, 부령이나 총리령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봐요?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죠.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 자 마지막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 자 여러분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재판 규범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자, 이거 일단 정답은 여러분 몇 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여러분, 나는 하자가 있다는 게 나는 청소년 고용한 적이 없어요 라는 말하고 그랬더니 이제 행정청이 뭐라고 하냐면 A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유통기한이 경과일식 불발했잖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할 수 없죠. 아주 기본적인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청소년 고용한 적 있는지 없는지 유통기간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봐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판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좀 사후 약방문처럼 분석을 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결과에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의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했던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고 자주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새로 나왔거나 아 이건 좀 어렵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이 틀렸을 거니까 절대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보고 했었는데 다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평가한 부분하고 다 그렇게 비슷하게 여러분 평가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3교시서부터는 여기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우리 진도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테니까 자 오늘은 행정행위 파트를 할 거예요. 행정행위에서 기술과 재량까지는 한 것 같고요. 자, 90번부터. 자, 행정행위의 내용 혹은 종류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갈 테니까 이 책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